네, 어서 오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네, 사랑님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좋은 이유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11시에 방송할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1시에 방송하려고 손님들에게 11시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시 54분에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추가 주문했습니다. 카스 한 명 더 달라.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11시까지라고 미리 양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들아 원래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쪽 테이블과 저쪽 테이블, 그러니까 그 같은 테이블이 아니라 저쪽의 테이블은 남녀가 오랫동안 저 관계는 도대체 연애를 인드라 단골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연애만 하는 그런 이상한 커플이 있어요. 그 커플과 있고 2년 만에 우리 가게에 왔다는 50대 부산 아저씨가 인들한테 훈계를 하더라고. 11시까지라고 그래서 딱 11시에 끝내는 법이 어딘지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사람의 정이란 게 있어야지 마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싹 돌변해서 어쏘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약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고 민주주의자입니다. 내가 즉각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카스. 그래가지고 11시 30분으로 옮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분들은 진상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까지 테이블 남은 분들은 진상이 아니고요. 오늘은 진상 때문에 사실 힘들었어요. 손님은 없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봐요. 이런 날이 하루 있는데 뭐냐면은 은열이님 어서 오세요. 사랑님, 컴퓨터가 말썽인 게 아니라 오늘은 손님이 없는데 진상 손님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 진상까지는 아니야. 진상까지는 아닌데 오늘 무슨 코스피도 저점 찍고 뭐 암호화폐도 안 좋고 그랬나? 그래서인지 몰라도 직장인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손님이 없었지만 온 손님들이 직장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이 계속 없다가 이 9시 8시부터 온 손님들이 다 전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게가 2차 내지 3차였던 겁니다. 취해서 온 거예요. 우리 가게에 취해서 와가지고 우리 가게는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남자가 막 자꾸 여자 화장실 가고 거기 가서 토하고 그러니까 인드라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드라 그냥 가게 하면서 남의 똥도 많이 치우고 오줌도 많이 치우고 근데 제일 똥도 내가 참을 수 있고 오줌도 참을 수 있는데 이 토하는 게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토한 거 치우는 게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토한 거 치우는 거. 화장실 이게 똥칠한 게가 정말 벽에 똥칠한다는 게 이게 토하면 이게 막 벽이나 막 그냥 뿜잖아. 뿜으면 그거 뭐지? 갑자기 전전이 생각나네. 차태현 전전. 뿜잖아. 그건 완전 냄새 죽여요. 그거 청소할 생각하고 그리고 이 2, 3차 오는 분들이 사실 이제 인드라 같은 가게에 오지만 이게 뭐냐면 인드라 막 바쁘면
손님들이 양해를 해요. 어쨌든 아이들하고 혼자서 열심히 고생하는구나 하는데 손님도 없으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저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오늘따라 이상한 손님들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개성이 뚜렷한 거지. 하여튼간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인들아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오시면은 그날 방송해야지. 예의가 아닌가 이게 있나봐요. 굉장한 인들한테 강박관념으로 작용해요. 네. 사실은 뭐 그냥 손님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후원금을 주셨는데 오늘 좀 성의 있게 방송해야지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방송할 생각 없다가도 후원금이나 뭐 이런 게 받으면 방송해야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뭐 한 생각을 해서 두세 테이블 정도, 두세 손님들을 안 받았어요. 여기 11시까지입니다. 이렇게 종료를 했는데도 됐다. 사람이 뜻한 대로 없다. 오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손님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 날이다. 오늘 유난히 직장인들이 많이 왔어요. 유난하게 딱 봐도 직장인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랄까 뭔가 직장인들이 대부분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잖아요. 뭔가 상처를 다들 내상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화랑이 선글라스 쓰고 치우는 게 어떤가요? 아니에요. 진상은 없어요. 요즘 그렇게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진상인 분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인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외국인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시민의식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에어컨 작동하는데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근데 그냥 문 열고 나가요.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것도 배려하는데 화장실도 이렇게 이용할 때 함부로 여자 화장실 쓰고 볼일 볼 때 남자들이 특히 문 열고 오줌 싸고 문 닫고 오줌 싸야 되잖아요. 문 열고 오줌 싸는 경우. 그런 어떤 시민의식 같은 거를 고려한다면 그 외국인들의 평균보다 높죠. 외국인 여행자들이나 오늘 인드라 가게 오는 분들은 뭐 외국인 여행자,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동남아인 외국 어떤 간에 유럽인이든 미국인이든 또 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습니다. 중국 분들 빼고, 중국 분들 빼고는 이야기도 아주 조근조근하게 얘기하고 타인에게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문도 이렇게 여닫이도 턱실하게 닫고 그런 어떤 시민의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드라 가게 입장에서 자영업자 입장에서 막 그냥 유튜브에서는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이렇게 높은가 국뽕에 막 그런 극찬을 달리는데 인드라는 실제 이렇게 가게 하는 입장에서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국뽕은 정말로 위험하다. 방구석 국뽕들에게 인드라가 분명히 경고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까지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74회 억설타임즈 쇼 2022년 6월 20일 이널리 요즘 CFR 미국 외교협회와 FP Foreign Policy는
옥설타임즈쇼. 네, 농담이고요. 그 다음 RFA 자유아시아 방송, NYT 뉴욕타임즈, WSJ 월스트리트저널, WP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동아일보, 존 오소프. 그 다음에 최종현 학술원, 검은 비둘기, 안될과학, 김승현. 이 정용자가 빠졌네. 정용효. 이게 왜 빠졌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CFR 중국 러시아 추북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최종현 학술원, 존 오소프, 신진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정쟁 유의 삼지 말아야, 외가리,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1번 중국 금리, 포린 폴리시 경제전쟁, 정용효, 오만전자, 임대차 3법 개선, 김승현, 검은기둘기, 안될과학, 터닝포인트 뮤직, RFA 자유아시아 방송, 소박사.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방송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분위기를 조용하게 얘기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찌라시 조선 대신 아침 한개 김길선 VOA 채널A를 시청한다. 좀 자극받으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분발하길 바라고요. 네. 젤렌스키 남부 최전선 찾아 점령적 털어날 것. 네. 젤렌스키와 인드라가 교감하고 있나요? 헬손 탈환이 우선이겠죠. 헬손 탈환이 우선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CFR의 요즘 관심사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는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냐, 두 독재 국가의 관계를 탐구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무역과 국방 관계를 확장해 왔지만 공식적인 동맹국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 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작성자는 린제이 메이즐랜드 이고요. 6월 14일날 업데이트 된 뉴스입니다. 6월 14일날 업데이트 됐는데 지금이 6월 20일인데 일주일 넘도록 이것이 헤드라인 뉴스라는 것은 인드라가 인용하기를 기다렸던 건가요? 다리따님 어서오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접한 국가는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몽골예죠. 몽골에는 친러파와 친중파가 있습니다. 같은 공산당 분파라도 친러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어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가 이런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도 친러파와 친중파 이 사이의 권력 투쟁,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이해상충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게 인도의 예죠. 인도는 오래도록 친러파였죠. 친러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드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시대는 이것을 CFR이 강조하는 건 왜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는 푸틴은 극우잖아요. 맹공은 시파르는 중국은 푸틴은 극우고 맹공 시파르는 극좌라고요. 극좌와 구가 만나는 건 파시즘이나 연결고리 외에는 없어요. 이념적 좌표는 국유군이 만든 떡밥이고 중요한 건 여기서 파시즘이다 이거죠.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체제를 가진 것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체제라는 거죠. 구구나 극자나 같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게 뭐다? 지정학이다. 이념적인 것은 우리 인간 의식의 맨 위를 차지해요. 극자와 극우 한 끝발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프랑스의 오늘날 극우 파시스트들이 대부분 극자 이전에 극자 파시스트들이었어요. 극자 파시스트들이 극우 파시스트를 돌변한 겁니다. 극자에서 극우로 돌변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 인간의 두뇌 구조상 매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파다 좌파다 이것들에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장 인간 의식의 바깥층이에요. 쉽게 변해. 의미가 없어. 그보다 더 심층적인 것은 자유우파냐 우익 파쇼냐 이게 더 구분이 커요. 자유좌파냐 좌익파쇼냐 이 간극이 더 큰 겁니다. 이거는 넘을 수 없는 강이 굉장히 더 커요. 그게 2차 어떠한 그것이 있다 이거는 거죠. 그러면 이 2차의 신부 자유좌파와 자유우파 그리고 이쪽은 좌우익 파쇼 이것을 구분하는 게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구분점이 있냐 한다고 묻는다면 인들한테 지정학이라고 인들한테 강조하겠습니다. 지리정치학, 지정학 302년에 맥칸더 그 다음에 302년에 맥킨더경 그 다음에 3극위원회 브레즈스키와 헨리 키신저 이런 어떤 사람들 다 지정학의 대가들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체제도 다르지만 물론 파시즘이란 공통 분모가 있지만 이들이 오늘날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정학에 근거하고 있다. 반미 파시즘이라는 거죠. 반미 파시즘.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동의는 반미 파시즘이고 이 반미 파시즘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들을 자기 시스템화의 하위 국가로 위성 국가로 두려고 한다 그러죠. 이러면 북한이 말하자면 이 강력한 이 반미 파시즘 블록에서 하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북한이다. 혹은 베네수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쇼 국가들이 2차 우리의 어떤 인간 인식의 공통인식의 두 번째 맥락을 갖추고 있다면 더 깊이 이 어떠한 지정학적인 요인을 결정하는 더 깊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인드라가 극우원이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이것은 막스의 결론 따라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그 영성에 따라서 이 지금 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얘들아 뭔 생각이야? 아니 우리 시대적 힘도 맨날 헷갈리는 게 하부 구조는 경제고 막스 그림에 따라 상부 구조는 법 뭐 이런 체계인데 인들은 거꾸로 얘기하네. 하부를 결정하는 게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말하지 않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토대 이런 거 중요하게 하잖아. 아파트 탁 설계하는데 뿌리가 튼튼해야지. 그쵸? 그 뿌리가 빛이고 영성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예? 설명하려니까 마치 영성과 무관하게 물질적인 것이 만약 기초로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영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정보다. 이런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영성이고 정보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이고 그런 현상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얘기했고 CFR은 요약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무역과 국방관계를 확장해왔지만 그들은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니며 이강도의 관계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힘을 억제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무력을 사용했고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기에 노력하겠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한다. 중국은 비록 중국 관리들이 전쟁을 비난하기를 거부했지만 전쟁터에서 러시아를 방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현재 중국의 태도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일본과 닮았고 오늘날의 푸틴 러시아는 히틀러 독일과 닮았다. 그때 히틀러가 일본한테 참전해라 요구했는데 참전 안 했거든. 일본은 눈치 봤거든. 딱 그 상황이에요. 이걸 국의원이 좌시하겠습니까? 좌시 안 해.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인드라 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알고도 당해. 중국은 알고도 당해. 왜 알고도 당할까? 맹꽁 시파르를 물러나게 하면 인드라 강조할게.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맹꽁 시파르야. 맹꽁 시파르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지고 있어. 아무리 밑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짱구로 돌려봐야 맹꽁 시파르 때문에 다 어긋나. 그게 국원 기기야. 맹꽁 시파르를 꽂아준 게 누구야? 국위원이라고. 국위원은 맹꽁 시파르가 죽을 때까지 집권하기를 원해. 왜 그러냐? 인드라 강조했어. 맹꽁 시파르가 집권하는 내내 중국은 망해. 간단하게 얘기했어. 중국 시민들은 인드라 방송을 깊이 공감하고 있을 거야. 만약에 지금 등소평이나 주은래가 집권하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가지고 정말로 구분 국가가 될 수 있어. 농담이 아니고. 한국도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계속 집권하고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걸 국외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자, 맹꽁이 C8은 국원이 꽂아준 거야. 매국노짓 하라고. 맹꽁이 C8을 꽂아준 거라고. 아무리 중국에서 준비해도 인드라 강자 인드라 구본론 특징, 전 세계에서 독특한 구본론의 특징이 뭐죠? 맹꽁이 C8나 반쪽 노면, 문전비, 반쪽 정은 모두 다 구본이 꽂아준 인물이라 이거야. 망치라고 꽂아준 거야. 반쪽 앞에 기시다. 일본 경제를 망치려고 꽂아둔 거야. 간단하게 해서. 에르도안, 터키의 에르도안 같은 미친놈. 걔 터키 경제를 말아먹기 위해서 에르도안을 꽂아둔 거라고. 말하자면. 그걸 이해해야 돼. 에르도안 누가 임명했어? 구명이 임명했다고. 그랬더니 인드라니 우크라 전쟁도 결국은 구번 뒤 거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은 가능한데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음모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까대는데, 여태까지 뭐 구경 기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물증들 같은 거 이렇게 주장하는 거 봤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 저는 그런 음모론을 비판합니다. 심증은 가요. 근데 심증은 가. 근데 기존의 음모론들은 저는 전혀 인정을 못 하겠어요. 추리 낮아. 인들아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유본의 기익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이런 거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 국유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했다? 함부로 주장하시면 안 돼요. 물증을 내놔야 돼. 심증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쉽게, 손쉽게. 물증을 제시해. 여태까지 나오는 어떤 그 딥스 파시스트의 우크라 음모론, 전쟁 음모론은 다 근거가 없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에서의 어떠한 기익론 음모론은 다 여러분들의 지능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지금까지 나온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음모론에 뻑간다면 당신들의 지능을 탓하세요. 그런 음모론에 뻑간다면 여러분들의 지능 수준을 탓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증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종전 없는 남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 화랑님, 일본인도 4.15 부정선거 규명 지지하면 좋겠네. 아니, 일본인이라고 그랬을 때 화랑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단체나 언론을 꼭 집어서 얘기해야죠. 4.15 부정선거 규명 지지를 한 일본 단체가 있습니다. 통일뉴스. 과거에 자유파시였다가 전향해서 자유우파가 된 제일교포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도쿄뉴스, 가세현에서 이렇게 방송했죠. 그건 자유파시오 성향은 아니지만 자유파시오, 그냥 자유좌파 성향에 가까운 그런 문정부의 파시오 정권에 반대하고 반쪽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일본 언론에서 4.15 부정선거를 지지했어요. 진상규명을. 이건 뭘 뜻하죠? 반쪽 아베가 4.15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이런 본질을 파악한 일본의 자유좌파 언론에서, 가세연의 말에 따르면 극자 언론에서 4.15 부정선거를 진상규명을 보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문전비 따윈의 차원이 아니라 데케트딱 정숙 타원, 국내엔 데케트딱 정숙이라고 추정되지만 핵심은 반쪽 아베다. 동북아시아의 헤게모니를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문전비가 대한민국에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망가지잖아요. 마치 반쪽 정은이 북한에 집권해야, 맹꽁 시파르가 중국에 계속 집권해야 중국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잖아. 그걸 원했던 게 반쪽 아베의 큰 그림이었다고요. 대한민국에도 문정부의 파시오 정권, 자유파시오 정권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망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반쪽 아베에 반대했던 자유좌파 언론이 4.15 부정선거를 고발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일본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의 상당수는 벌써 40, 50대들이에요. 20, 30, 40대 일본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시민단체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 워싱턴 포스트에서 매우 중대한 얘기했어요. 인드라가 어떤 얘기했죠?
베네수엘라 분단을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입장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어떤 다른 나라는 분단되는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불가피한 일이 있다. 그럴 거면 베네수엘라가 분단, 내전을 통한 분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분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역인, 젤렌스키는 이승만이고 외교의 달인이죠. 젤렌스키와 이승만 대통령의 공통점은 외교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우크라이나, 분단된 국가 우크라이나는 종전 후에, 종전이 없지만 휴전 후에 대한민국처럼 경제 선진국이 된다. 반면에 러시아의 영토가 된 우크라이나 영토는 세계 최고의 빈곤지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갈 거다. 그래서 돈바스 주민들에게 대해서 인드라는 깊은 인류애적 동정심으로 슬픔을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북한 주민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태어나기를 북한 주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생고생한 분들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이 나라 전생을 믿지 않지만 말하자면 내가 무슨 전생에 큰 나라 역적질을 해서인지, 내가 왜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계속 개고생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0년간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자유 우크라이나 지역은 대한민국, 제2의 대한민국처럼 경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분단되면 대한민국은 통일될 수밖에 없다. 2025년 가성비,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안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지루한 전쟁이 계속되면 2025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통일이 됩니다. 한국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 존슨 총리의 경고, 흩어지면 죽는다. 치부기 선생. 자,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 인드라가 시카고로 주목하니까 치부기 선생도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를 주목하시는군요. 교착 상태에서 미국에 주어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계속 피를 흘리도록 지원해 주거나 지원을 끊고 러시아의 승리를 감내하는 것 같은 냉정한 선택지뿐. 전자죠. 우크라이나가 피를 흘리는 만큼 우크라이나 애국자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용병들이 유엔군처럼 지원한다면 그런 피해 보상이 고스란히 우크라이나 경제 발전에 쓰일 것이다. 인들은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냥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지금 우크라이나인의 희생은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한국 전쟁이 당대에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고리였듯이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틀에서 보면 전 세계인들을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당당하게 인류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류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린 대가를 우크라이나에게 보상하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류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러한 지지를 표명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푸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곱게 못 죽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슨 승리의 승리 4가지 조치 참고하시고요. 네.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이건 워싱턴 포스트 참고하시고, 죽지 마시고 미래에 오는 날 투자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할 만큼 열심히 살자고요. 그것이 맞아세죠. 네. 분석 닥치고 분석 이전에 일단은 우리가 누구나가 우리는 투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리석어요. 인드라도 어리석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어리석고 그래서 비싼 수업료를 다 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실수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마주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이 널리고 널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서 그 잘난 놈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담배도 끊고 뭐 술도 끊고, 술은 못 끊었어 이들아 이러고 뭐 도박도 끊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뭔가 달라져야지. 주변에 우리 가족들부터 야, 저 친구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번에 뭐 이렇게 주식 투자 실패하고 코인 투자 실패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네.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가족들 지인들 입장 어떻겠어요? 야, 1000만원 2000만원이 아깝지만 사람 고친 값으로 생각하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암만 옆에서 잔소리해도 못 고치던 사람이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사람이 바뀌었어. 맞아서 한다고. 맨날 입만 걸며 허세 부리고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실패로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막 그냥 일하고 막 그래.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자살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드라가 자살 미수였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유기장학 받아가지고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살 미수자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자살할 생각이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네 얘기여봐. 인드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심정 이해합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는 거야.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드라가 자살하려던 이유는 간단해요. 난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닌 걸 입증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건 순간적인 판단일 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신감을 살리기 위한 가장 하책이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가 되는 건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자신감을 높이는 거지만 이 자신감, 자존감이 순식간에 하락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쉽지가 않은 과제입니다. 막상 닥치면 이론적인 것과 체감하는 것은 달라요.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코인 투자에서 실패를 안 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권하는 것은 평정심이다. 맞아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것 이전에 마음의 공부가 돼야 된다. 이 마음 공부는 맞아세다. 이론 공부야 국기본론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게 좋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국기본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고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맞아세다. 이렇게 맞아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쓰라린 맛을 경험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준다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맞아세 하다 보면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요. 인복이 있다니까. 무바요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많이 도와줘요. 특히 이제 무바요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부자였을 때 퍼봐야 소설에서는 맨날 막상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야 걔가 막 유흥비로 쓸데없이 의미 없이 퍼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제 무바요님 식으로 그 다음에 대록주처럼 노스차일처럼 이런 어떤 퍼주는 것도 영성으로 퍼주면 이렇게 어려운 기회가 됐을 때도 주변에서 진짜 도와줍니다. 술 퍼마시고 친구들한테 가오잡고 막 버닝썬에서 룸살롱에서 이래봐 안 도와줘. 승리 안 도와준다고. 그러나 이제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을 때 뜻 있는 길에 기부 많이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은 자기가 막상 어려운 일 겪으면 도와줍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랑님, 득점왕 손흥민으로 신문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걸그룹 여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요. 축구 관심 없어서 손흥민 득점왕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요. 이거 보고 멋있다는 생각 드네요. 연애는 내 인생 사는데 거들 뿐이에 딱 정석 케이스 되겠습니다. 여자의 성급한 것보다 자기 인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여자는 매력을 느낀다고 하죠. 손흥민이 2030 모쏠들의 롤모델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조급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여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인생에 3번이 와요. 뭐든지. 그랬을 때 그거 놓치지 않는 거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막 그렇게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준비가 없이도 사귀는 사람들 많아. 마케팅이 중요해 또 그렇게. 안에 뭐 가진 그 기업으로 치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손흥민처럼. 그래야지 팔리지. 내용이 부실한데 뭐가 팔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도 영업 잘하면 팔리거든. 이건 또 화랑님이 기가 얇을 수가 있는데 내용이 부실해도 말 잘하고 그러면 헌팅 다 성공해. 사기칠 수도 있고.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터닝 포인트 뮤직 아주 좋아요. 음악 잔잔한 음악 오늘 2021년 히트곡들 아주 민들아 감성에 딱 맞는 좋은 노래들로 다 됐네요. 그래서 일할 때 딱 좋다 말씀드리고 싶겠네요. 뭐 공부하시거나 무슨 어떤 일할 때 딱 틀어놓으시면은 부담 없다. 광고도 없어.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외가리 독수리의 심장을 단단한 뿌리로 뚫어버려서 잡아먹는 대한민국 최상의 포식자가 외가리다. 외가리가 요즘 많이 보이는데 이 외가리가 독수리도 뚫을 수 있다.
외가리에 대해서 주목하셔라. 외가리가 또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들에 대해서도 잡아먹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쥐 잡아먹는 고양이처럼. 자, 외가리 주목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각국과 반대로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완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스위스마저 금리를 올렸거든요. 중국, 일본이 왜 이러는지 알려주세요. 자, 복잡한 상황, 이것들을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대기업이고 유럽과 일본, 중국은 말하자면 중소기업이에요. 자, 미국 입장에서 지금 긴축하는 건 미국 경제에 탄력을 주고 좋아요. 여러가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높거나 나쁘거나 높든 낮든 삼성이나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실적은 이런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그건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짱 장사가 가능하죠. 지금 인드라가 칸적인 얘기 들을게요. 사이즈 페럼 된 다음에 삼성 강북병원 당뇨 진찰비가 사이즈 페럼 이전에는 27,000원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에 2배 뛰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인드라 가게는 가격이 그대로고, 중소기업들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약한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못 올려요. 손님이 끊어질까봐. 그러나 이러한 삼성 강북병원 같은 데는 배짱 장사가 가능한 거죠. 미국은 배짱 장사가 가능한 전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중국, 일본은 배짱 장사가 국가 전체로 보면 어려운 나라예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제를 달고 두 번째는 유럽과 일본, 중국이 각각 사정이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로는 유럽에서 미국만큼 실업률이 맞아요, 임금 상승률이 높지 않다, 여러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핑계고요. 중요한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유럽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더 상당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물가냐 경기 부양이냐, 여기서 비중을 5대5로 둔다면 물가를 억제해야 된다 5, 경기 부양 5, 이렇게 만약에 미국 연준이 결정하잖아요. 그럼 유럽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 물가를 잡아야 된다 2.5, 맞죠? 2.5,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 7.5가 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비해서 유럽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일본 역시도 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임금을 고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으로 버텨왔던 겁니다. 일본 경제 역시도. 중국은 논의를 하고, 일단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넘버원 전세계 기준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미국은 삼성전자고 유럽과 일본은 말하자면 SK 하이닉스와 LG전자다 이거죠. 행보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당연히 그런 관점을 이해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유럽, 특히 질문 주신 분이 중국 금리, 일본 금리를 얘기했는데 중국과 일본이 각각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먼저 얘기한다면 일본의 이제 상황은 여태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그러기 위해서 임금 인상도 억제였다 이거죠. 예. 인드라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그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했던 하나 투어 패키지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일본은 임금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도 한국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물가가 낮기 때문이다. 임금 자체는 한국인들이 더 많이 받을지 몰라도 저임금일지라도 대한민국 노동자보다 일본 노동자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5년 전에 인들한테 강조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일본의 물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걸 유지해 왔어요. 근데 이 구도가 계속 지켜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드라가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저것 얘기하는데 국유운동 관점에서 얘기하려면 따로 얘기해야 돼요. 1시간 내에. 이건 생략할게요.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인들한테 핵심적인 질문들을 뭐 시대정신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테네님 혹은 이 경제에 좀 쌈박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인들한테 핵심적인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인드라가 그냥 오늘은 일본 경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에 2박 5일을 날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생략할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일본 경제가 지금 일본의 금리를 지금 올리지는 않고 경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중국은 뭐냐? 중국이 왜 인하하냐? 그러니까 사이즈 페럼 시대에는 지네들이 사이즈 페럼 선진국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중국 경제가 계속 사이즈 페럼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래 와서 갑자기 상하이 봉쇄 정책 뭐 이런 걸 취하면서 올해부터 중국 경제가 많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2년 전에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했던 그런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 경제가 마치 사이드 페럼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다? 김길선 누님. 반쪽 정은이 왜 갑자기 사이즈 페럼 타령을 하나? 지가 경제 목표를 올해 내세웠는데 딱 6월달 돼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책임을 어디다 떠넘겨? 사이즈 페럼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해가지고, 사이즈 페럼 때문에 애초에 반쪽 정원이 올해 경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사이즈 페럼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썰을 푸는 게 반쪽 정원이고요. 이 반쪽 정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겠느냐? 상하이 봉쇄에서처럼 맹꽁이 시파르에게 얻었겠죠. 왜 굳이 맹꽁이 시파르는 안 해도 될 상하이 봉쇄를 했냐? 안 해도 되었거든. 자신의 경제 실정을 상하이 봉쇄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거죠. 사이즈 페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죠. 사이즈 페럼이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왔다. 이걸 강조해보면 문제는 뭐다? 중국인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맹꽁 시파라는 경제를 살리고 싶었는데 미국 제국주의들 비롯한 이러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잘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상하이의 사이즈 페럼을 유행시켰고, 그런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목표한 대로 달성을 못했다. 그래서 맹꽁 시파르가 굳이 안 해도 될 상하이 봉쇄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해서는 일본 은행 입장, 일본 선진국 간의
금융 완화 정책 할 만한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이 금융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은행은 다른 나라, 유럽의 나라들과 달리 여전히 일본 은행은 일본 채권, 국채를 매수할 여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일본 은행은 끄떡 없어요, 여러분. 미쓰비시 은행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유럽은행은 좀 지난 시기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도이치은행이나 영국의 주요한 은행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리 은행들도 BNP 파리바 이런 은행들이 많이, 프랑스 은행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금은행. 그러나 일본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별다른 타격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지금처럼 계속 갈 거라는 기대는 쉽지가 않다. 스위스가 그렇게 예상했다가 스위스가 됐죠. 작정하고 록펠러, 굴본이 스위스를 작사를 냈거든. 그걸 생각해 봐라. 그래서 너무 단정 짓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형호, 이 친구가 나름대로 도쿄나무 나름대로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잘 정리했고요. 인드라의 굴본론 관점이 아니라, 그다음에 요즘 일본이 이제 주요한 선진국 중에 사이즈 페럼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일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의존도가 중국과 관련도가 더 많아요. 유럽보다 일본이나 한국이 그러한 데 지정학적 요인으로서 일본의 경제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일본 경제 자체는 여러분 생각보다 일본 경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인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과거처럼 쓸데없는 일본 걱정, 일본 경제 걱정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본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도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반중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중국 경제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친미가 우선이고 친미가 전략이고 반중은 전술이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반중이 전략이게 되면은 정세 판단의 오류, 푸틴처럼 오류가 일어나가지고 파시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중은 전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중이 전략이 되면 파시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반일이 전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전비 파시즘 정권처럼 파시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일 파시즘. 우리는 전술적으로 반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앞에 어디까지나 친미 반일인 거지. 반일이 앞에 전략이 되면 문전비 자유 파시즘 정권처럼 그건 파시즘이 되는 거예요. 반쪽 정원도 파시즘, 문전비 자유 파시즘도 왜 파시즘인가? 반일은 전술이어야지 전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파시오도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반중은 전략이 되면 파시즘이 되고 전술적으로 반중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일이나 반중이나 모두 이것을 전략으로 삼으면 그건 파시즘이다. 친미가 우선, 친미가 전략이다.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전술이에요, 전술다. 자, 이렇게 인드라가 쌈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달러의 25년 추이. 그래서 1999년에 잃어버린 20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일본이 겪었죠. 그때 장기신용은행이 파산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5년 뒤에 다시 일본이 도약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5년 정도에 일본이 도약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일본은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운 좋게 다시 일어설 겁니다. 성렬형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국유본이 이재명을 임명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었어요.
냉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유원이 성렬형을 임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지금 어려울 때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어차피 잃을 때거든요. 적게 잃을 때, 가장 최소로 잃을 때라 이거예요. 어차피 잃어줄 때거든요. 내놓을 때 최소로 내놔야 돼. 만약에 지금의 문전비 때나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면, 반쪽 노면 때라면, 만약에 지금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준다 이거지. 대한민국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지금 성렬형 정부가 최선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만약 지금이 문전비 잘파시오,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시면 안 돼요. 이뤄줄 때는 최소로 이뤄줘야 되는데 최선이야 지금 민들아 본데 성렬형 정부는.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성렬형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성렬형한테 막 이상한 요구를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좌이파쇼, 우이파쇼들이 많잖아요. 박지원이나 뭐 이런 이재호 따위의 그 좌우이 파시스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애들 일절 무시하세요.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성렬형이 최선이에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드라는 성렬형에 대해 헌임을 지키지만 인드라 성렬형을 뭐 맹렬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성렬빠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동결, 이게 왜 되느냐? 이런 거 쫙 보시면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연합뉴스 같아서 얘기한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은 이거는 이제 포린 폴리시에서 얘기한 수준이다. 중국 경제 전쟁에 대비하다. 결국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을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는 게 딱 보니까 이 슈리우라는 친구인데 이건 중국계죠. 근데 이 친구가 미국 외교협회예요. CFR 연구원이에요. 말하자면 중국의 스콧 스나이더인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세 파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연준이 대폭 금리 인상하면 북한 경제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큰 경제 타격을 주지만 경제 규모가 취약할수록 북한은 더 타격을 받겠죠. 금리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국가에 대비시키면 똑같은 경제 규모가 취약한 북한이나 라오스나 khmer, 남미 국가, 아프리카 국가, 스리랑카, 동유럽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간다. 상식적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은 정쟁 요인 삼지 말아야.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네요. 미국의 소리 VOA에 이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자회견, 월북에 맞춰진 수사였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기자회견, 월북학교 해경간무 해경 지휘가 문안 작성. 인드라 분명히 권고하는데요. 서해 피살 유족과 관련돼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쟁으로 삼으려는 자들, 국힘 지지자든 반쪽 민주당의 애들이든 단죄해야 됩니다. 인성이 말라버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경고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미 국유본이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얘기하는 애들은 이날 거론하기도 싫어요. 그냥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런 파시들은 반드시 100% 퇴출시켜야 돼요. 이름 거론하기도 싫어요. 반쪽 미당도 아무리 반쪽 미당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상호
정리 좀 해. 최가국만 정리하면 다야? 이런 애들 이번에 그냥 퇴출시켜. 네가 능력이 있다면.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왜 추석이 중기 저점이고 2024년이 진바닥인가? 웨스트저널 암호화폐 파티는 끝났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비트코인 2만 달러 재돌파했지만 베어마켓 랠리일 뿐. 지금 2만 달러 넘었죠 지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들아, 이 방송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감하더라고. 왜 안 떠? 지금 그 2만 680달러 선인데, 이런 어떤 인드라 냉정하게 봤을 때 속임수 상승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구라 경제학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코스피 2440 5만 전자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5만 전자는 이미 깨졌고 4만 전자 될 거냐, 삼성전자가 4만 전자가 될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만 전자 된다면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원대로 떨어진다면 무조건 매수하겠습니다. 탁 치고 매수하겠어요. 5만원대는 불안해요. 그러나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원대라면요, 여러분 무조건 사세요. 4만원대는 무조건 사시라고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지구가 망할 때까지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4만원대로 삼성전자가 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사세요. 그냥 지르세요. 5만 전자가 아니라 4만 전자 무조건 사세요. 딱 그게 저점이야. 알파벳이 인드라 강조했잖아. 2,000불 이하로 딱 떨어지는 그런 것과 유사하다. 5만 전자는 불안한데 삼성전자 4만원대면 무조건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00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2300이 아니라 2200까지 보고 있다. 임대차 3법 폐지 안타깝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 친구가 인드라 입장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임대차 3법 현재 반쪽 민주당이 다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곤란합니다. 총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국힘당 여러분들 부동산 전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고 싶습니까? 변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원하신다면, 임대차 3법 바꾸고 싶다면 총선에서 국힘에게 힘을 몰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드라가 맨날 얘기하는 이재명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인드라가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강조했던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이거 강조했더니 양도세, 중과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떠나서 임대차 3법과 관련돼서는 쉽지가 않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오늘 그 성렬형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쉽지가 않아요.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뭔가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다음 총선 때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했드리는 거지만 국힘당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하향 안정화된다고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성렬령 정부. 법칙이에요. 부동산은, 여러분들 부동산 걱정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평생 국힘당 지지하시면 돼요. 장담 드리겠습니다. 뭐 성렬령, 그 다음에 뭐 비트캣 공식 담당자 뭐 파트너십 제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예,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이 없네요. 코인 투자한 적이 없어가지고 파트너십 맺어진다고 그래서 인드라가 뭐 알아야지 뭐 홍보를 하지, 안 그래요? 그냥 인드라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1,000억 원 주면 되고 1,000억 원보다 아닌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승현 쌍용차 제대로 작정했다. 그렇군. 쌍용차 분발해야죠. 아니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현대기아차가 사실상 독점을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나 삼성 루노가 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인드라는 현대차 걱정하지 않고요. 현대차는 정유선이 잘하고 있고 록펠러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쌍용차가 잘 되길 바랄 뿐이에요. 화이팅! 힘내고 인드라 무쏘 몰았던 경험에서 쌍용차, 특히 그 KG그룹 곽재선을 주목한다. 인드라 곽재선의 영향력이라고 봐요. 쌍용차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곽재선의 힘이라고 보고 있어요. 곽재선, 운빨 있는, 손만 대면 그냥 대박나는 이 마이다스의 손. 나 곽재선을 주목해야 된다. 대전 출신의 곽재선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한 시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친구가 누구야? 신진우 기자. 신진우 기자. 아니다 이런 건 기억하게. 동아일보 단독.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존 오소프 유대인이고. 근데 이거 뭐 제2의 막내 며느리가 리투아니게다. 아버지가 리투아니아 유대인이고 엄마는 호주 이민자. 여기서 리투아니아 계라는 것들의 공통분모를 잡으시면 우리 보나파르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시고요. 이 중요한 건 이 오소프, 존 오소프라는 친구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이런 경우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유대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존 오소프는 본인이 유대인인 것을 굉장히 선호했다, 좋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주변 환경이 그냥 유대인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의식적으로 딱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 더 자신의 인생에 좋다, 이렇게 어릴 때 청소년기 시절부터 확신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로.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유대교를 믿거나. 이 존 오소프는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유대교를 희망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어떤 강력한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역대 최고의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지금 유대계 입장은 어떠냐면 지금 미국 민주당에 엄청난 그 반이스라엘, 반유대인, 반유대주의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견뎌내줄, 방파제 해줄 인물을 찾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한 인물이 존 오소프다. 이 친구의 이스라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미국 민주당 내에
이런 좌익 파셔 블록에는 예, 그렇게 반유대주의, 친이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장해왔던 인물이 바로 같은 유대인인 출신인, 유대인이면서 시카고 출신인 버니 샌더스. 인들아 버니 샌더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익 파시스트. 버니 샌더스는 인들아 좌익 파시스트로 분류합니다. 의외죠. 버니 샌더스는 좌익 파시스트, 인들아는 좌익 파시스트.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실제적으로 인들아 버니 샌더스 내용을 검토하면 좌익 파시스트가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굴번이 꽂아준 인물이기 때문에, 시카고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버니 샌더슨이 저 노령에도 잘 나가고 있는 거지. 마치 트럼프를 임명하듯이 국유권이 버니 샌더스라는 좌익 파시스트를 임명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국면에서 존 오소프가 역할을 할 만하다. 근데 이제 보나파르티님은 이 존 오소프가 차기에 오바마나 케네디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표시를 하시는데, 그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공화당의 인도계 무슨 상원의원도 있었던가 의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존 오소프는 이제 현재까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게 많아요. 존 오소프가 대통령 되는, 유대계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국위보원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 돼요. 제가 볼 때 그냥 이 상원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존 오소프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는 이 유대인이란 어떤 그런 것으로는 어렵지 않나. 다시 한번 존 오소프가, 인들한 존 오소프 의원들 딱 내력을 위키피디아에서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고 열심히 하는 친구고 좋아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 오소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 과욕은 금물이다 라고 이들아가 강조드리고 싶고, 지금 존 오소프는 공세적 측면이 아니라 수세적 측면에서 필요한 방어군 사령관이지 공격 사령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소프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할 필요 없다. 단 조지아와 관련돼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조지아에는 누가 있지? 현대 기아차가 있고 SK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부도예요. 조지아주를 제2의 한국당으로 만들자고요. 우리 존 오소프하고 손잡고. 이런 거 기획은 좋아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들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기획은 좋은데 존 오소프를 차기 대권으로 만들자, 이건 굉장히 내가 볼 땐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존 오소프는 그 경력상 런던 정경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입원 귀족으로서의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유대계가 미국 대통령 되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것을 일단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명이 때문에 또 존 오소프가 미스터 션샤인을 괜히 얘기하는 것도 이 친구가 말하자면 미국의 이준석이거든. 온라인 정치인. 존 오소프 미국의 이준석이다. 이준석 대통령 못 돼요. 존 오소프 대통령 못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청년 하나는 준석이를 좋아하듯이 인들하는 존 오소프를 좋아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준석보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준석이보다 존 오소프 의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존 오소프 관계자분들, 이 인드라가 이게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션샤인, 이재명, 가스라 테프트 미량,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 다 알아.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놔줘가지고 미국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시청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모스프 상원의원 화이팅! 힘내세요. 인드라가 멀리서 응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계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유대인이면서 시카고 좌파시오. 그리고 이제 최정원 학술원 탐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이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여러분들. 최정원 학술원 현재 한반도 넘버원은 누구죠? 최태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박사 한반도 쓰나미, 노트반도 이러면 동해안에 쓰나미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비둘기, 신라가 멸망시킨 특이한 고대 왕국들, 이런 거 검은 비둘기, 이런 기획들 좋아요. 인드라 볼 때. 삼국사기에 그냥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들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과 고고학을 발굴시켜서 하는 것도 작업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안 될 과학, 이 네이처가 영국의 네이처거든요. 한국 전 세계 그 과학 학술지의 양대 산맥이 영국의 네이처가 있고 미국에는 사이언스가 있어요. 과거에 황우석 줄기세포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이언스, 네이처. 영국의 네이처, 미국에는 사이언스. 이 양대 산맥입니다. 과학 리뷰지. 근데 네이처에서 표지 논문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과 상관없는 유럽인들이 이런 거에 목숨 건다 이거야. 우리가 이런 게 글로벌한 거고 세계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날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인들은 진짜로 세계인이 되고 싶다면 이런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적 차원에서 고민, 한국인 차원에서 아니라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인류와 함께하는. 인드라가 한반도 통일 왜 원하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 공존 공생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한국인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 인드라가. 인류라는 관점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CFR과 포린 플래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딱 1시 전에 방송을 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 제명이한테 미국 탓 소리 듣고 성렬한테 한미동맹 주장한 분. 자, 어쨌든 뭐 제명이 전 까지 않습니다. 제명이 귀엽게 생각해요. 자, 성렬형 오늘도 이 방송 마지막 멘트를 성렬한테는 알리고 싶네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푹 주무세요. 고맙습니다.